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다양한 마법 동물들의 서식지와 특징, 역사를 적어놓은 호그와트의 교과서입니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머글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법 세계의 책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에 등장했던 모든 마법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마법 동물들은 중복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에 도착한 뉴턴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불현듯 가방에서 탈출한 니플러를 발견합니다. 온몸에 검은 솜털이 나 있으며 주둥이가 긴 것이 특징으로 반짝거리는 모든 물건을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도깨비들은 종종 니플러를 통해 땅속 깊은 곳의 보물을 찾으며 가정집에서 기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땅속에 거처를 만들기 때문인 것도 있고 반짝거리는 것을 찾으려 온 곳을 헤집어두기에 집안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소설에서는 해그리드의 수업 시간에 다뤄진 적이 있으며 실습을 위해 레프러칸의 황금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엄브리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리 조던이 그녀의 사무실에 니플러를 몰래 넣어두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니플러를 쫓아 어느 은행에 들어간 뉴튼은 머글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알을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내 그 알이 부화할 징조를 보이는데 작고 귀여운 푸른색 동물이 얼굴을 내밀죠. 뱀처럼 긴 몸과 작은 날개와 다리가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공간에 맞춰 몸의 크기가 커졌다 줄어졌다 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벌레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살지만 때로는 원숭이와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며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고 하는데요. 오케미의 알이 은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인간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게 된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트의 가슴팍에 행커칩처럼 매달려 있는 동물. 보우트러클은 나무의 수호신으로 특정한 숲속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동물입니다. 나뭇가지와 비슷한 외형 때문에 더욱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서만 서식하기에 마음에 드는 마법사에게만 가지를 꺾을 수 있도록 허락하며 만약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나무를 무턱대고 베려고 한다면 보우트러클은 긴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눈을 찔러 나무를 보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긴 손가락은 자물쇠를 따는 데에도 특화되어 있어 많은 범죄자들이 노리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죠. 소설에서는 해그리드를 대신해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맡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보우트러클로 수업을 한 바 있습니다. 가방이 바뀐지도 모르고 집에 도착한 제이콥. 이내 가방이 들썩이더니 이상한 동물이 튀어나옵니다. 영국의 해안 지역에서 갑각류를 잡아먹는 동물로 등에 말미잘과 같은 촉수가 달린 것이 특징인데요. 이 촉수는 저주나 주문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어 마법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소설에서는 엄브리지에 의해 해리의 손등에 반성문이 새겨지고 난 후 헤르미온느가 말하며 언급되었습니다. 한결 나아진 기분에 만족한 해리는 엄브리지에게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리 조던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었고 후에 리 조던은 꾀병용 과자 세트의 완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이 내용을 위즐리 형제에게 알려줬습니다. 한편 가방이 바뀐 것을 알게 된 뉴튼은 티나와 함께 제이콥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이 열렸었다는 걸 직감하게 만드는 생명체가 눈앞에 등장했죠. What was that? A moth, I think. Big moth. 1.5cm의 사파이어 블루색 벌레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며 때문에 머글은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에 달려있는 날개로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날아다니며 침에 찔리면 사람의 몸이 허공에 뜨는 현기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만약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허공에 떠다녀야만 합니다. 마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싹 말린 빌리유그의 침은 약재로 사용하며 뉴트는 빨아먹기만 해도 공중에 뜨게 만드는 탄산 캔디 피징 위즈비의 원료로 추측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뉴트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뉴욕에는 탈출한 여러 마법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인 동물 데미가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털이 달린 원숭이 형상의 동물로 위험에 처하면 몸을 투명하게 만들며 확률에 기초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포 기술이 있는 마법사만이 데미가이즈를 볼 수 있으며 능력이 담긴 그의 털은 투명 망토의 재료로서 비싸게 거래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제이콥을 만나 가방을 되찾은 뉴트, 이제 그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뉴트의 손에서 활짝 날개를 펴는 동물, 스우핑 이블이네요. 스우핑 이블은 사람의 뇌를 빨아먹으며 마법 저항력이 높아 특히 마법사에겐 굉장히 위험한 동물인데요. 재빠른 울림으로 몸을 크게 펼쳐 활강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독은 적절히 희석시켜 기억을 지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네요. 본격적으로 동물들이 나올 차례. 하늘을 수놓으며 천둥새가 모습을 보입니다. 북아메리카 애리조나주에서 서식하며 폭풍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처럼 마법적 능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천둥새의 깃털로 지팡이를 만들며 마법이 더 빠르게 구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식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마법사들은 천둥새를 좋은 징조로 생각합니다. 천둥새를 보고 놀란 제이콥의 위로 무언가가 날아다닙니다. 독신은 요정이 아니지만 요정처럼 작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정으로 오인되는 마법 동물인데요. 차가운 기후를 좋아하고 딱정벌레의 날개와 유사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고 합니다. 이빨에는 독이 있어서 물리면 바로 해독제를 써야 하는 까다로운 면도 가지고 있다네요. 제이콥의 뒤로 아주 큰 쇳덩구리가 열심히 똥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책에 적혀있지 않고 영화상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쇳덩구리와 전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체와 인상적인 뿔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게중심을 아주 잘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트의 함성 소리를 듣고 구름을 일으키며 나타나는 그래폰. 유럽 지역 산에서 주로 발견되는 그래폰은 몸집이 크고 회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기 때문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으며 작중에서 뉴트를 따르는 모습을 봤을 때 그의 친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폰의 뿔은 여러 마법약물 재료로 사용되며 가죽은 용의 가죽보다 단단해서 많은 마법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희귀한 동물입니다. 뉴트의 말에 따르면 현재는 거의 멸종 직전이라고 하지만 So they're the last breeding pair in existence. If I hadn't managed to rescue them, that could have been the end of Graphorns forever. 그 다음 작품인 그린델월드의 범주에서 서커스단 속 그래폰을 찾을 수 있기에 뉴트가 아는 정보가 전부는 아닌 듯 합니다. 그 뒤로 분홍색 부엉이처럼 보이는 새 한 마리가 나무 틀에 앉아 있는데요. 푸우퍼는 선명한 색을 가진 아프리카의 새로 종에 따라 오렌지, 분홍, 초록, 노란색을 띠며 기펜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마법 동물입니다.
푸우퍼의 노랫소리는 듣기 좋지만 오래 듣게 된다면 미쳐버리고 말기에 침묵 마법을 한 달에 한 번씩 걸어둬야만 하는 까다로운 관리법이 있어서 실력이 있는 마법사만이 마법부의 허가를 받아 기를 수 있습니다. 위험 있는 자세로 포효를 내지르는 눈두. 중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마법 동물로서 뉴트는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책에 적어두었습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척을 내지 않고 빠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의 숨결에는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고도 남을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에 숙련된 마법사 100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폰과 마찬가지로 가방 속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아 뉴트의 친화력과 동물 대처법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눈두의 앞발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는 새, 디리코울이 이어 모습을 보입니다. 날지 않는 새로서 날개를 퍼덕이면 근처의 장소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머글도 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종된 새 도도가 본래 디리코울이었다는 설정이죠. 뉴트의 부탁을 받고 먹이를 주러 이동한 제이콥.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동물들이 밥을 먹으러 그에게 몰려듭니다. 보름달이 뜰 때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으로 커다란 눈과 가는 다리, 넓적한 발을 가진 동물인데요. 말 따라 보름달이 뜬 밤에만 활동하기에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문카프는 짝짓기를 위해 뒷발로 서서 정교한 구애의 춤을 추는데 이것이 밀밭에 미스터리 서클을 남긴다는 것이죠. 문카프의 변은 식물에게 단기간 동안 우수한 성장을 하는데 아주 좋은 걸음이기에 일부 마법사들은 그것을 모아서 화단에 뿌려둔다고 합니다. 제이콥이 그렇게 문카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이 뉴트는 반짝반짝 빛나는 동물에게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동물 역시 책에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이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요. 다만 오징어와 진드기의 외형을 따온 이름까지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가방 밖을 탈출한 동물을 찾아 나선 제이콥과 뉴트. 그들은 이내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초토화시킨 에런펀트를 찾아냅니다. 커다란 몸체와 날카로운 뿔, 두꺼운 가죽이 특징인 동물로 영화에서 아주 귀여운 씬스틸러로 등장한 바 있는데요. 이들의 뿔에는 뭐든 폭파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액체가 들어있기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에런펀트가 이렇게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두꺼운 가죽을 뚫기 위해서인데요. 가죽은 거의 모든 마법을 튕겨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의 가죽을 뚫어 폭파시킴으로써 자신의 짝을 차지하려는 것이죠. 에런펀트 역시 다른 마법 능력을 가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뿔과 꼬리, 폭파액은 마법약 재료로서 사용되며 위험성이 높은 만큼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노필리우스 러브굿의 집에서 발견되어 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바 있고요. 사라진 데미가이즈를 찾기 위해 함께 움직이게 된 뉴트 일행. 그들은 날라크라는 도깨비를 만나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언제나 그 대가를 부르기 마련. 뉴트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애쉬윈더는 풀룻가루처럼 마법으로 만들어진 물을 오랫동안 내버려두었을 때 탄생하는 특이한 생물입니다. 붉은 눈을 가진 연회색 뱀으로서 잿더미 속에 알을 낳고 최대 1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물이죠. 애쉬윈더의 알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마법으로 식히지 못한다면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겁니다. 뉴트가 꺼낸 알은 이러한 마법 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기에 아주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린델왈드가 탈출할 때 이송하는 오르들에게 애쉬윈드를 변신시켜 공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을 찾아봤으니 이제 다음 편인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나온 동물도 찾아봐야겠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